최근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의 치매 걸린 노인을 폭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요양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폭행과 폭력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노인들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제는 그 정도의 범위와 수위가 국가적 문제로 치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인을 학대 및 폭행한 사건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60대 장애 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어버이날에는 해당 노인을 독방에 넣어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에 있는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이 폭행과 욕설을 듣는 등 인권을 유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요양사로 근무했던 A씨가 근무 내용을 기록한 일기장을 보면 노인 환자들이 뺨을 맞고 폭행과 욕설을 주기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경우 노인이 생활했던 요양원 원장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골절상과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와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당시 해당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 할머니가 기저귀를 갈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자 요양원 원장이 내려와 할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요양원 원장이 입소자 할머니들을 이유도 없이 때려서 멍이 들 때도 있었다. 요양소 할머니 분들의 가족들이 음료나 과일을 사가지고 오면 그걸 자신의 거처로 들고 가 입소자 할머니들에게는 항상 간식이 없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의 발언들이 뒤따랐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와 폭력 사건들,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곳곳에서 드러난 불쾌한 민낯과도 같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 학대와 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 노인 학대와 처벌에 대한 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 미비로 노인 학대 처벌 수준이 매우 낮고 신고의 의무도 뒤따르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여러 노인 학대와 폭행에 대한 사례들을 수치화한 통계가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2038건이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2274건, 2007년 2312건, 2008년 2369건, 2009년 2674건으로 그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 폭력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경제적인 학대는 물론 유기와 방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통계상으로도 잡아내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통계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노인 6,7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8%에 해당하는 925명 정도가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65.7%에 해당하는 608명은 학대를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를 당했던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은 그저 당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심하게 더 공격적으로 학대를 가한 것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학대를 당해도 아무런 저항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러하니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학대를 당연시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이 없는 노인들은 그저 학대를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학대를 당하고 당하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2.5%에 그칩니다. 925명 중 단 23명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피해자만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902명은 그저 학대를 당하고 또 당해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응답한 비율 중에서만 추려낸 노인 학대의 수치가 이 정도인데 직접 응답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을지는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노인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학대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자녀와 며느리, 사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 전문 기관 관계자 등에 의한 학대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려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나서더라도 관련법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보니 피해를 받은 노인이 처벌 의사를 접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경우 의사나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달리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고 의사나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 학대나 노인 폭행에 대한 자료 시청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법안과 제도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노인들의 불안한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요양보호사가 80대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다 못해 쓰러진 노인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짓누르기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노인 학대와 폭행의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노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폭행을 저지른 당사자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요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행히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공익신고자는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 구청과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신고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요양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해서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며 폭행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폭행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요양원 직원들과 CCTV 영상을 돌려보며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분명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폭행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사건을 인지하고 CCTV 영상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대책 회의를 한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을 사건입니다. 특히 공익 제보자는 요양원장이 CCTV 영상을 다 지워라. 그리고 폭행을 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을 음해하고 선동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추가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일종의 공작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알았고 요양원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취재나 요청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말실수를 가장한 사건의 진실을 말해서 영업정지 같은 징계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소스라치는 협박성 발언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노인의 삶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임을, 우리가 곧 닥치게 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폭력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노인 학대나 폭행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